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5장 소비자의 최적 선택.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분해하는 거 봤었죠? 그거를 좀 슬러스키 방정식이라 해가지고요, 약간 수식으로 좀 반영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X에 대한 수요 함수를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X의 가격, Y의 가격, 그리고 소득 이렇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뭘 얘기했었죠? Y의 가격과 소득은 고정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그 측면을 나타내는 게 대체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 가시겠죠? 근데 X의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서 이렇게 실질소득이 증가해요. 우린 실질소득을 R이라고 할 거야. 명목소득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이 증가해서 얘가 만약에 이제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정상제라고 하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 실질소득이 변화해서 나타나는 효과 해서 실질소득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요인들은 고정돼 있다는 걸 상정해서요. 얘를 제거해야 돼. 이걸 제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소득의 변화, 이 경우는 증가하겠죠. 가격이 싸지니까. 그걸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따라오셨죠? 물론 이거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보상하는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요. 요거 방법 how와 관련해서 우리 거기 앞에 보시면 122페이지에 똑같은 실질소득이 유지된다. 그건 똑같은 효용이 유지된다라고 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살짝 그리게 되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X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어요. 하락했어. 그랬을 때 여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덜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점을 찾아내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점을 찾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H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이전과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 접하게 되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조정하게 된다. 그래서 유지하게끔 조정한다. 이런 보상을 우리가 힉스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이제 무차별 곡선 접하는 거 찾으면 좋긴 하겠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거 이걸 찾기가 쉽진 않아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약간 이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야, 그게 이론상 바람직하지만 현실에 적용하기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전과 동일한 상품 묶음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이전과 동일한 상품 바스켓을 지나가요. 그래서 슬러스키의 S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전과 동일한 상품 묶음을 선택하도록 조정을 합니다. 선택하도록 보상을 합니다. 네. 털어주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슬러스키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상 얘기하는 거니까 힉스 보상을 주로 사용하긴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슬러스키 방정식도 거기서 유래는 한 거예요. 거기 다시 보시면
슬러스키는 이전과 똑같은 동일한 상품 묶음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실질 소득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가격의 변화가 저는 지금 크게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조금 변하게 되면 이 S와 H는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겠죠. 자, 아무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책으로 가봅니다. 125페이지 가볼게요. 자, 앞에서 봤었던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려서 이런 식으로 나타냅시다. 자, 앞에 그림 한번 볼까요? 앞에 정상제일 때 가지고 한 걸로 볼게요. 121페이지. 자,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점만 초점 맞춰서 그려볼게요. 여기가 2가 되고요. 그 다음 2 다시가 있고요. 여기는 2가 되고요. 그 다음 새로운 점이 2 다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x에만 초점을 맞춰서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x0고 그 다음에 x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총 효과를 나타내는 가격 효과는 노란 색깔을 나타내는 거겠죠? 이게 총 효과, 가격 효과. x0에서 x-까지 간 것이고 이걸 둘로 쪼개요. 여기까지 간 게 상대 가격으로 변한 대체 효과. 이렇게 간 게 소득 효과. 이렇게 간 게 가격 효과. 이렇게 있죠. 따라오셨죠? 예. 자, 다시 125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XJ 가격이 하락해서 총 효과는 X-에서 X0 이게 이제 총 효과, 가격 효과를 나타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표현하는 게 가격 효과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5-14 보시면 X'에서 X0까지 간 게 가격 효과고요. 이걸 둘로 분해했죠.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랑. 그래서 S'과 요거 차이 나타낸 거. 이게 소득 효과고요. 요거 차이가 대체 효과죠. 자, 그래서 대체 효과와 그리고 소득 효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대체 효과는 이거예요. X' 거기 보시면 다시에서 X0 소득 효과는 X-에서 X-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지워주고 요거 그대로 쓴 거예요. X-가 하나 중간에 링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5-14식이 나와 있고요. 15식을 보시면 가격이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의 하락폭을 델타 PX로 해서 양쪽에다가 나눠서 집어넣어 줍니다. 자, 여기도 델타 PX 있고요. 얘도 델타 PX로.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얘네들이 얼마나 변했니?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오셨죠? 천천히 보세요. 자, 좌변은요. 명목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 가격 효과라는 게 그거잖아. 명목소득과 여기 보시면 요거 보세요. 명목소득과 YJ 가격은 당연히 고정돼 있고요. 그래서 스몰 m이라고 하는 명목소득은 일정한데 가격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서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변했니?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자,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격의 변화가 생겼을 때 쌀의 수요량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땐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가격이 얼마나 변했니?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델타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했니? 하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바 막대기를 그어서 M이 고정돼 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뭐 바라고 좀 붙였는데 이렇게 오른쪽은 다 고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변의 첫 번째 항은요. 보상을 했어. 여기 보시면 대체 효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대체 효과는 어떻게 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됩니다. 거기 잘 보세요. 자, 이걸 다시 쓰면 X의 가격이 변화했는데 거기 X의 소비량이 변화했어. 단 효용이 일정할 때 이렇게 해요. 이해 가시죠? 자,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거나 실질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됐을 때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요거는 요 부분은 소득효과인데요. 자, 가격이 변화해서 실질 소득이 변화하게 되고요. 요거 보셔요. 가격이 하락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야. 여기에 나타나는 요 효과를 한번 살짝 써보시면 그게 그거야. 거기 보시면 여기 나타나는 요 부분이 할까요? 자, 여기 부분이라 할게요. 요 부분. 요 부분의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 거기 밑에 식을 보세요. 가격이 하락해서 실질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냐. 실질 소득이 우리가 R이라고 쓴다 하겠잖아. 리얼 인컴에서요. R이 증가하는 거지. 얘는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들어가긴 해. 이해 가시죠? 가격이 하락해야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분 볼까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실질 소득이 변화해서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거기 5-16씩 보시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 나타내는 건요. 여기 부분은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5-16식은 가격 연쇄 법칙으로 쓸 수 있네. X의 가격이 변화해서 실질 소득이 얼마나 변하고 실질 소득이 변화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화하니 이렇게 이 실질 소득 델타 R을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실질 소득의 증가를 나타내는 게 이쪽 부분. 그리고 실질 소득 증가에 따른 저는 이렇게 연쇄 법칙으로 설명을 했죠. 여기서 이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거기 보시면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실질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니? 라고 하면요. 이게 가격이 하락할 때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X 이런 관계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 이해가 있어. 소비자가 현재 쌀 150단위를 소비하고 있는데 쌀값이 1원 내리게 되면 소비자가 절약할 수 있는 지출액은 150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쌀값 하락에 따른 실질 소득 증가액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라고 한 이유는 항상 실질 소득은 가격이 하락해야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26페이지 가보시면요. 5-19식을 한번 볼게요. 있어요. X의 수요에 영향 미치는 게 X의 가격, 소득 M 이렇게 있어요. 자, 가격이 변화했을 때 이렇게 변화하는 대체 효과 요거는 식으로 살짝 표시하면 X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단 효용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효과는 가격이 하락해서 실질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요거야. X의 가격이 하락해서 실질 소득이 얼마나 변화했나요? 근데 요거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 소득이 변화해서 실질 소득이 거기 보시면 R이라고 쓰면 변화해서 X의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거기 5-18식 보시면 아니 실질 소득이나 여기서는 명목 소득이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같다라고 이렇게 쓸게요. 새로운 기호를 자꾸 만들기보다는 M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이 변화했을 때 미치는 효과를요. 자, X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소비량이 미치는 효과를 단 명목 소득은 그대로예요. 물론 YJ 가격도 그대로고 이게 가격 효과죠. 얘를 왼쪽에 대체 효과는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화합니까? 하는데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요거랑 그냥 요거 얘로 이제 연쇄 효과로 보면 되는데 얘를 마이너스 X라고 쓰고 그래서 거기다가 마이너스 X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소득 M이라고 씁니다. 소득이 변화해서 X의 소비량이 변화한 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얘가 총 효과를 나타내는 가격 효과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가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대체 효과 이렇게 되고요. 얘가 소득 효과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약간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저 흐름, 연쇄 법칙을 잘 생각하시면 할만합니다. 자, 우선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상 수요 곡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